네, 그럼 본격적으로 미니 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크를 위해 출연진분들과 배우분들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그럼 지금부터 삼시세끼 어촌편 사진으로 풀어보는 미니 토크쇼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한 분씩 취재진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까? 네, 나영석 PD님부터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삼시세끼 어촌편 신유정 PD랑 같이 공동 연출을 맡게 된 나영석 PD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근석 씨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두 형님들과 함께 만제도에서의 생활을 하고 있는 만제도 프린스 장근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해진입니다. 삼시세끼 어촌편 차준마 차승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나영석 선배님과 같이 공동 연출 맡게 된 신효정 PD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토 사이트를 통해서요 네티즌 분들이 제작진과 출연자분께 보내주신 질문이 총 800개가 넘습니다. 사진으로 풀어보기 전에 대표적인 질문 2개만 제가 먼저 들어볼까 해요. 첫 번째 질문은요. 예고편에서 정말 고생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어촌편 출연자분들에게 각각 가장 힘들었던 촬영은 어떤 것이었는지 또 어느 정도 힘드셨는지 그 힘듦에 관한 질문이 있으셨거든요. 차승원 씨부터 좀 대답을 해주실까요? 힘듦의 정도는 뭐 매일매일 힘들었고요. 네. 가장 생각나는 촬영은 저는 홍합 캐러 갔을 때 한 5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거기 섬 분들과 같이 이제 홍합을 캐러 갔었는데 전혀 이렇게 처음에 이제 배가 도착했을 때는 되게 깜깜한 어둠이 깔려 있어서 그 바위 위에서 이제 홍합 캤을 때가 가장 힘들었었고 네. 제일 기억에도 남고 네. 그랬습니다. 네. 유해진 씨는 어떤 촬영이 제일 힘드셨어요? 저는 그 차승원 씨랑 있는 내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존재만으로도. 네. 두 분이 저는 그 영화 이장과 군수를 기억하면 굉장히 케미가 좋아서 기대가 됐거든요. 사이가 좋아 보이셔서. 그 뒤에 이제 되게 시간이 많이 지났죠. 네. 한참 만에 이제 같이 네. 뭐 작업을 하게 됐는데 네. 예, 뭐 이렇게 변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예. 반갑기도 하고 네. 또 때로는 이 사람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힘들기도 하고 네.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네. 예. 동갑내기셔서 두 분이 더 편하게 지내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다른 분보다는 이제 네. 많이 해봤고 연락도 하고 그런 사이니까 편함은 뭐 기본적으로 있죠. 네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근석 씨는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저는 제 이름이 불리울 때가 가장 힘든 순간의 연속이었던 네. 것 같아요. 이제 그 두 분이 형들이 각자 장기가 다 다르셔서 네. 뭔가를 하실 때 이제 근서가라는 세 글자를 부르시는데 네. 저는 제 이름이 장근석인 줄을 만제도 가서 참 많이 느꼈었어요. 내 이름이 근석이었구나. 네, 형님들의 많은 부름을 네. 받으셨군요. 네. 그 저희가 미리 하이라이트 영상을 봤을 때 못생김을 세 분이 드신 걸 봤어요. 그 못생김은 많이 안 힘드셨어요? 아니 제가 얼굴이 하도 잘 부어서 네. 우유를 가져갔었거든요. 네.
곧바로 뺏으시더라고요. 아, 우유를 왜 가져왔냐 그래서 얼굴이 좀 부어서 네. 밤에 좀 먹어두려고 했더니 웃기고 있네 하면서 바로 가져가셨거든요. 그때 네.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런 고충이 있으셨군요. 그 배를 타고 들어간 이후에는 매니저도 만날 수 없었다는 얘기를 제가 현장 스태프를 통해 전해 들었는데 그 어떤 그 육지 것도 허용하지 않는 정말 자급자족 라이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효정 PD님은 개인적으로 뭐 힘든 건 없으셨어요? 제작진들은 편안했나요? 저희는 이 세 분하고 같이 촬영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어가지고요. 네. 사실은 뭐 힘든 것보다는 매 순간순간이 너무 즐거웠고 네. 끝나고 나면 다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은데 네. 그 추억들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억이란 단어에 굳어지는 세 분의 표정 네,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영석 PD님은 뭐 힘든 건 없으셨어요? 글쎄요. 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정선 때는 뭐 이렇게 힘들면 읍내라도 같이 가자. 네. 뭐 그래서 또 아니면 또 가까우니까 손님도 자주 오시고. 네. 근데 여기는 힘들어도 나갈 읍내도 없고. 고립이군요. 네, 거기 또 거기 유일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이제 만재 슈퍼라고 하나 있는데 거기 사장님을 뵙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늘 문이 닫혀 있어서 그래서 맨날 거기 만재 슈퍼 갔다가 다시 허탕 치고 오시고 그래서 그 섬 안에 섬이라는 공간이 아무래도 고립된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4일씩 5일씩 있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네. 힘든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만재 슈퍼였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요. 정성편에서 나왔던 민키나 잭슨 같은 애완동물은 안 나오나요? 라는 질문이 있으셨거든요. 애완동물과의 케미 때문에 아까 보니까 강아지는 한 마리 나오는 것 같은데 애완동물과 같이 생활 하셨나요, 근석 씨? 네, 저희 그 산체라는 아주 귀여운 아. 강아지 한 마리하고요. 네, 닭을 저희가 3마리를 키우는데 네. 아직도 이름을 저는 못 외웠어요. 로드리게스. 아, 페르난데스. 남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군요. 네. 네. 그 이름이 있더라고요, 다. 네. 저는 그냥 통용해서 닭이라고 부르는데 달. 네. 마지막 날까지 이름을 좀 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산체와 로드리게스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포토 토크 이어가 볼게요. 사진이 한 장 준비되어 있는데 굉장히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에요. 어떤 반찬으로 지금 밥을 드시고 계신 건지. 네. 네, 장근석 씨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유일하게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 때가 혜진이 형이 아침마다 산을 가시는데 네. 승원 형님의 아버지 기일이셨어요. 아,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산에 가서 아버님께 인사를 드린다고 먼저 네. 올라가셨고 제가 이제 형들 돌아올 때까지 아침을 혼자 차려두겠다라고 네. 하고 된장국하고 아, 이게 그 깍두기, 된장국인가요? 그다음에 계란밥, 네. 네, 이렇게 해서 계란밥, 계란 네. 간장 비빔밥. 네. 표정을 보니까 상당히 맛있게 드시는 것 같은데 유혜진 씨 맛은 어떠셨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아, 왜냐하면 또 아침에 일어나서 산에 또 갔다 오고 그러면 더 출출하잖아요. 시장하죠. 네네네. 네. 그랬는데 그 계란밥 네. 진짜 맛있었어요. 네, 아시아 프린스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럽습니다, 두 분. 네, 다음 사진 만나보죠. 아, 우리 차주부님께서 쪽파를 다듬고 계시네요. 표정 굉장히 진지한데요. 어떤 요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채소 손질을 하고 계신 거죠? 저 쪽파는 모든 요리에 들어가요. 아, 예. 필수품.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야채의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아요. 네, 바람이 워낙 겨울이라 강하고 얼고, 네. 다듬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다듬고 나면은 그 뭐라 그럴까 쪽파의 기능을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가지고 네. 저 정도 다듬어도 얼마 남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됐건 간에 흙도 많이 묻어 있고 그래서 저거 할 때가 일이에요. 야채 다듬는 게. 예, 그렇습니다. 허리 펼 날이 없었겠네요. 예, 그렇죠. 예. 댁에서도 좀 이렇게 채소를 다듬는다든가 요리를 좀 하세요? 요 다듬어 있는 걸 판 거를 먹죠. 예, 그거. 네. 예, 예, 그렇습니다. 도시 마트에서는 또 깔끔하게 예, 예. 흙이 제거된 채소를 파니까요. 다음 사진 만나보겠습니다. 아, 뭐 만재도 주민의 모습 네, 한번 만나 뵙겠는데요. 지금 땔감을 네,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불 피우면서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바람이 보통 심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 바람도 심하고요. 네. 그 제가 원래 그 캠핑 같은 걸 좋아하고 네. 그 야외 활동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런 그 불 피우는 거는 좀 익숙하거든요. 네. 근데 그 장작이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그럼 잘 되겠다 했는데 겉모습은 이렇게 말라 있는데 안에서 이렇게 물이 나올 정도예요. 아. 네, 그래갖고 불이 너무 안 붙어갖고 네. 정말 고생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쉽게 안 붙더라고요.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불은 필수인데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짐작이 됩니다. 자, 마지막 사진인데요. 오, 횟감을 손질하는 장근석 씨의 모습. 얼마 전에 기사에서 3대째 양어장을 운영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어떻게 좀 해명이 필요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말하면 2대째 정도 2대. 되고요. 장근석 씨가 3대죠? 예, 그러니까, 저는 예. 그 할아버님하고 아버님이 네, 그 운영을 충북 하셨고. 제천에 있는 네. 곳에서 그 양어장을 하셨었는데 저는 사실 민물 전문이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 그 해양에 있는 물고기를 만지다 보니까 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어려움에 처한 적이 좀 많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형들이 잘 도와주셔서 저희 회도 직접 떠서 먹었었고 매운탕도 잘 끓여서 네. 먹었었고 그랬었어요. 맛은 어떻던가요? 맛은 저희 메인 셰프는 차 셰프님이 진행을 네. 하시는데 모든 양념에 대한 권한과 음식의 룰을 다 알고 계셔서 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네. 사실 생선 손질이 가장 어려운 건데 이거를 해줬기 때문에 장근석 씨가 정말 꼭 필요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차승원 씨는 어떠셨어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우리 막내이라는 활약들이? 우리 장 셰프요. 네. 사실은 그 음식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제 남의 손길을 타지 않죠. 예, 네. 그런데 근석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오. 예, 참 근석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맛있는 요리를 조금 그래도 조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셋이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았나. 아까 근석이가 이제 자기 이름을 부를 때가 가장 두려웠다고 했는데 근석이한테 이제 뭐 야채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식재료를 이제 심부름을 시켰을 때 아주 어떨 때는 제가 이제 필요한 어떤 거를 미리 얘기해서 저한테 갖다 줄 때도 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촬영 아마 전날은 제가 장 셰프라고 네. 야 장 셰프 그랬거든요. 직함을 주셨군요. 예, 아주 예. 아주 근사하게 잘했어요. 예. 네. 이게 그 방송이 나가게 되면요 아마 정말 깜짝들 놀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근석이도 물론 요리를 되게 잘하는데요. 그 승원 씨가 하는 요리는 네. 정말 방송 보시면 정말로 놀랄 거예요. 오. 그 정선편하고는 좀 약간 이렇게 비교될 정도로 네. 그러니까 매 끼를 와 맛있다, 아, 맛있다 네. 이런 얘기를 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네. 우리 차 셰프님이 요리왕 서진이를 위협하는 요리계의 큰 거물로 떠오르시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근데 진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예상하시기에도 그냥 평범한 된장찌개라든가 뭐 네. 비빔밥이라든가 이런 거 예상하시잖아요. 네. 저희는 뭐 어묵 이런 건 너무 손쉽게 만들어서 아, 어묵을요? 뭐 어묵탕이라든가 장어구이라든가 그런 것도 되게 맛있게 아, 먹었었어요. 네, 만들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삼시세끼의 요리들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꽃빵도 먹었어요. 꽃빵. 꽃빵을요? 네, 꽃빵, 빵을 짬뽕. 만드셨다는 거예요? 빵 베이커리 했죠. 네. 사실 저는 이렇게 막 정선편을 보면서도 되게 맛있어 보인다고 했는데 사실 그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되게 맛있지는 않았다라는 출연자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한 끼 한 끼 맛있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진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기자님들과 함께 공통 질의 응답 시간 가져볼 텐데요.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저희가 또 마이크를 바로 전달해 드릴게요. 일단 차승원, 유해진, 장근석 세 명의 조합만으로도 화제가 됐습니다. 네, 나 PD님이 이 세 분을 캐스팅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글쎄요. 일단 그 삼시세끼 정선편을 만들면서 야 이게 산촌에서 이렇게 이게 가능하면 어촌의 식재료로 해도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차승원 씨를 또 사적인 자리에서 한두 번 뵌 적이 있었는데
음식에 관한 조예가 굉장히 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선 편은 이제 잘 못하는 이서진, 옥태견 두 형제가 고군분투하는 그런 생활기였다면 어촌 편은 조금 다른 컬러로 가도 좋겠다. 정말 좀 힘들지만 잘해 먹는 뭐 이런 그림을 좀 보고 싶었는데 차승원 씨가 적격인 것 같아서 제가 러브콜을 했고 승원이 형이 어쨌든 흔쾌히 뭐 재밌을 것 같다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혜진이 형은 사실 그 영화에서도 뭐 음파 하시지만 아무래도 이 사실은 제가 1박 2일 할 때부터 모시고 싶어서 네. 저희가 이제 1박 2일 연출 끝나고 나서 하시긴 하셨는데 그 전부터 계속 제가 러브콜 할 때부터 형님을 좀 몇 번 뵀었어요. 근데 워낙 야생 환경이나 이런 데서 적응 잘하시고 또 이런 거 좋아하시고 차승원 씨하고도 또 연이 있으시니까 같이 해보자라는 생각이었고 이렇게 두 명 모아놨더니 잡부가 한 명 필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잡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길 텐데. 네, 일명 노예. 네. 왜냐면 옥빙구에 있는 노예. 두 분 다 네. 40대 중반이시니까 아무래도 귀찮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움직이기 네. 싫을 때가 있으니까. 젊은 피를 필요했군요. 네, 그거를 잡부가 없으면 저희 제작진이 대신해 줘야 되거든요. 아, 그럼 저희도 네.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잡부가 한 명 있어야 될 텐데 아, 누가 나 PD님의 괜찮을까? 피곤함을 덜어줄 존재로 네. 아시아 프린스를 섭외하셨군요. 그런 와중에 근석 씨랑 어떻게 연이 닿았어요. 네. 그래서 좋은 요리 프로 고품격 요리 프로 있는데 너 한번 같이 할래? 거의 그래가지고- 사기 아닙니까 이건? 그랬더니 자기 요리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은 이 친구도 요리를 잘하는데 빛나는 건 다 승원이 형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냥 옆에서 그냥 진짜 잡부로. 네, 거의 그냥 잡부만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덕분에 저희는 수월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근석 씨, 솔직히 처음에 제안 받고 막상 촬영에 들어간 이후에 내가 좀 사기당했다 이런 생각 조금이라도 든 적이 있으셨어요? 말하자면 뭐 수백 가지가 나오겠지만 대표적으로 한두 개를 말씀드리자면 그 예고편에도 나오듯이 먹을 게 지천에 널려 있는 네, 파라다이스라고 보물섬 막. 분명히 네. 저는 그렇게 듣고 갔거든요. 네. 저희 가서 그 낚시랑 그 먹을거리가 지천에 널려 있다는 게 널려 있긴 하지만 그걸 쉽게 잡아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형들도 뭐 낚시할 때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홍합 캐러 갔을 때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귀신섬에 가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곳에서 그 해녀분들이랑 네. 홍합을 따는데 진짜 이러다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했었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많이 또 따온 거 보니까 기분도 너무 좋았었고요. 네. 네, 이렇게 재미있었던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시 할 수 없는 큰 경험을 예. 하셨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감독님한테 그 요리 프로그램이라고 소개를 듣고 가서 네. 뭔가 제이미 올리버 같이 좀 타타타 그쵸. 이런 멋있는 거를 좀 하고 하얀 싶었는데 요리복 입고 항상 예. 제가 하는 건 이제 마늘 까고 승원이 형 넘겨드리고 네. 뭐 고춧가루 한 숟을 퍼와서 여기 또 추가해드리고 넘겨드리고. 그래서 항상 셰프의 자리를 호시탐탐 좀 노리고 있었는데 네.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최선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적응이 많이 됐어요. 네. 옥태견 씨도 보니까 그 상황에 순응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걸 좀 느끼게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신효정 PD님의 입장에서는 이 세 분을 캐스팅한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여성이시기 때문에 세 분에게 바라는 점이 또 나 PD님과는 또 다르지 않았을까. 많은 여성 시청자분들이 뭐 환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저도 그러니까 캐스팅이 완료된 시점에서 기사가 이제 뜨고 세 분 사진이 이제 올라온 걸 보고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네. 제 인생에서 어떻게 이렇게 세 분하고 같이 일해 볼 수 네. 있을까. 아마 모든 PD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런 조합을 모았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은 저는 촬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깜짝깜짝 놀래요. 네. 제 눈앞에 이분들이 있다는 게 내 놀라울 눈앞에 정도인데 차승원 씨, 유해진 씨, 장근석 씨가 일단 뭐 차승원 씨는 현장에서 저희가 차준마라고 네. 부를 정도로 너무나 그 부엌에 사시는 분 같고 유해진 씨는 만주도 주민 같으시고 네. 그리고 아시아 프린스는 지금 만주도 프린스가 되어서 사실 제일 편해요. 사실은 저희 제작진 입장에서는 뭐 사람들 말로는 뭐 아시아 프린스니까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네. 생각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냥 동네 청년 같아요. 네. 청바지 막 후줄근하게 입고 일꾼, 돌아다니고 그래서 아마 여성분들이 보시면은 좋을 수도 있고 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환상이 좀 들어요. 깨질 수 있을까요? 아마 전혀 못 보았던 모습들을 네. 보게 되시고 저 오늘 지금 세 분 이렇게 입고 온 거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오랜만에 네, 말끔한 만제도에서만 모습을 보다가 보셔서. 서울에서 보니까 너무 다르신 모습이어가지고 아마 이 모습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네, 오늘 많이 눈에 담아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기자님들 질문 받을게요. 네,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바로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예, 박효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기 감독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 장소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장소가 바뀌었다는 거는 의도하신 바가 있을 텐데 어떤 거를 의도를 하시고 좀 차별화를 하려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일단 어촌편이라는 곳은 우리나라에 근데 어촌은 되게 많잖아요. 삼면이 바다고 또 어촌은 굉장히 많은데 일부러 만제도라는 지역을 저희가 결정했던 건 물론 거기 그 일단 해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라는데요.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되게 풍부한 지역이었어서 예전에 1박 2일 때 굉장히 잘 먹었던 기억이 나서 거기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섬이라는 지형상 아무래도 세 분이 고립돼서 기대하고 의지할 거는 이 세 명 서로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선보다는 조금 더 응축된 그런 생활의 재미나 맛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제도라는 어떤 지역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양승준 기자라고 하는데요. 우선 유해진 씨한테 먼저 질문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차승원 씨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촬영하면서 어떤 점들이 힘들었는지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 하나 더 했습니다. 차승원 씨께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차승원 씨 최근에 보면 무한도전 탄광 극한 알바나 뭐 이번에 삼시세끼도 나오셨는데 어떻게 두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굉장히 또 몸으로 직접 뛰어야 하는 고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차승원 씨 기존에 활동한 이력들을 보면 예능 프로그램 좀처럼 출연 안 하셨고 이렇게 연이은 좀 센 예능에 나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나름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의견도 같이 여쭙겠습니다. 네, 유해진 씨 답변부터 들어볼까요? 힘들었던 차승원 씨 때문에 힘들었던 거는 왜 그 차승원 씨가 요리를 되게 잘하거든요. 좀 일테면은 미역국을 끓이려면은 미역을 먼저 이렇게 기름에 들기름 같은 데다 이렇게 들들들 볶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제가 미역이 된 거 같은 느낌. 들들들 볶였다. 하루 종일 그냥 들들들들들. 네, 그래도 그러니까 승원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은 그렇게 화풀이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괜히 뭐 장작대고 있는데 그냥 와갖고 들들들들 볶고 그러다가도 밥 먹을 때 되면 그 미움이 싹 사라져요. 네. 어쨌든 그런 게 들들 볶는 게 저는 이제 지금 혼자 살기 때문에 참 오래간만에 들들 볶여보는. 네, 마치 그 바가지 긁는 아내와 그 남편 같은 그런 케미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네, 또 아내의 밥 한 끼에 그 미움이 눈녹듯 사라지는. 네. 그러게요. 공교롭게 두 프로그램이 굉장히 극한이네요, 사실. 근데 뭐 무한도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처음에 예전에 무한도전의 전신이었을 시절에 한번 다시 나온다라고 약속을 했었고 또 그때 당시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좀 약간 힘들었을 때예요. 그 와중에 또 유재석 씨가 연락이 와가지고 뭐 이런 기획들을 하는데 뭐 같이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아주 흔쾌히 사실 뭐 토크쇼나 이렇게 나가서 저희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만약에 권유를 했었으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가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음식이라는 거에 대한 그 매력이 있었어요. 가서 그 세 끼를 해 먹는데 유해진 씨 같은 경우도 저하고 뭐 굉장히 오래된 사이고 근석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일은 같이 안 했지만 오다 가다 이제 면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 두 분과 함께 하루를 보내면서 아니면 뭐 한 며칠을 보내면서
한 끼 한 끼 해 먹었을 때 그 재미 또 제가 뭐 하는 음식을 또 맛보는 어떤 그들을 보는 어떤 뭐 여러 가지 것들 거기다가 또 나영석이라는 아주 출중한 선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선택한 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어떻게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질문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한국 조윤주 기자고요. 이제 새 출연자분들한테 질문 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삼시세끼를 한다고 들었을 때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걸 분명히 아셨을 것 같은데도 이렇게 아까 말한 거랑 좀 연결되는데 선택하신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좀 궁금해요. 나영석 PD가 또 어떤 말로 회유를 하셨는지도 네. 어떠한 말로 회유를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나영석이 나를 꼬드겼던 결정적 한마디 세 분께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 그 현장에서 굉장히 얄미워요. 예, 근데 정선편에 비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핫플레이스인 그 만재 슈퍼 네. 그 물품이 몇 개 없어요. 예, 몇 개 없고 그냥 과자 몇 개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저희가 자급자족해야 되는 진짜로. 네. 거기다가 변수가 많아요. 사실 이 낚시라는 건 사실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해진 씨가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게 많아요. 뭘 해달라, 뭘 네. 했으면 좋겠다. 재료도 없는데 자꾸만. 네. 그래서 짜증나요. 음식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생각하면. 근데 또 해달라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그를 이기고 싶거든. 해내고 싶고. 안 되는 와중에서도 하니까 제가 그 짜증을 온통 유해진 씨한테 다 그래서 들들들들들 볶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 짜증을 받으신 것만으로도 큰 역할을 하셨네요. 나영석 PD님이 어떻게 유혹을 하시던가요? 막 나영석 PD님이 이 프로그램 되게 좋다라고 처음에 유혹을 뭐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뭐 유혹하고 그런 거는 전 모르겠고요. 네. 그 나 PD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예전부터 좀 같이 작업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기 네. 때문에 또 더군다나 그 멤버가 이제 뭐 근석이도 있고 또 승원 씨는 진짜 저하고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사실 저희도 이제 거기에서 그 밤에 이제 오순도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런 프로가 아니면은 어디 가서 이렇게 며칠씩 그것도 어느 섬에 가서 사실은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기가 좀 쉽지는 힘들죠. 않거든요. 네. 다 뭐 먹고 사는 게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불러주셔가지고 그런 좋은 추억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추억을 만들고 싶었고요. 그래서 선택을 했었고 역시 근석이하고도 되게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1박 2일을 하셨던 게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또 근데 이제 뭐 그 1박 2일 때하고 매번 그 상황은 매번 네. 뭐 바뀌는 거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도 뭐 도움은 된 게 있겠죠. 네. 네. 그 예고편에 나 1박 2일 출신이야 하셨던 게 네. 많이 화제가 됐거든요. 아이 아프더라고요. 네, 1박 2일 출신인데. 네. 예. 네. 장근석 씨는 어떠셨어요? 나 PD님에 대한 어떤 믿음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저는 그냥 요리 프로그램 예쁜 요리 프로그램 찍는다 그래서 그건 줄 알고 마지막까지 네. 신념을 갖고 있었는데 일단 그 들어가는 배편도 6시간이 걸리고 네. 또 차량을 타고도 6시간을 가야 되고 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예쁜 그림이 있길래 찍기 위해서 그것까지 갈까? 네. 근데 너무 아름답긴 해요. 네. 너무 아름다움 속에 저는 안 아름다워요. 그런 간극에서 좀 충격을 네. 몇 번씩 받을 때도 있었고 네. 뭐 고된 노동 때문에 몸은 정말 많이 아파요. 근데 네. 아무래도 같이 간 형들이랑 하루 일과를 끝내고 이제 형들이 살아왔던 얘기들 그다음에 형들의 경험담들 이런 것들 얘기하고 오순도순 한 방에 있다 보면 그 시간이 제일 꿀맛 같은 시간이었고 또 네. 제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점도 많이 있어서 저는 형들이랑 너무 가깝게 지내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네. 좋아요. 아무리 망가졌다고 해도 세 분의 미모가 어딜 가겠습니까? 네, 저는 가요? 딴 데 가더라고요. 네, 얼마나 가는지 저희가 첫 방송에 많이 가더라고요. 확인해 볼게요. 예. 유해진 씨는 그대로 오셨다고. 예. 자막에는 온몸이 못생겼다고 막 나오던데요.
저희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받죠. 네. 예, 저 한국일보 강은영 기자인데요. 저도 두 가지 질문을 좀 할게요. 일단 나영석 PD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잠깐 인터뷰 하셨을 때 이 편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서 저는 그래도 혹시 좀 여성분들을 모시고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또다시 남성분들을 데리고 하시는데 물론 뭐 편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왜 또 남성분 게스트를 모시고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장근석 씨한테는 이게 사실 일반 예능이 아니고 아까도 보였지만 굉장히 민낯도 많이 보이고 좀 약간 망가지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아시아 팬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어떨까 싶기도 해요. 본인 입장에서 좀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먼저 나 PD님 남자 예능만 고집하시는데 이유가 있으시냐라는 질문 같아요. 그 남자 예능만 고집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 삼시세끼라는 프로젝트는 출연하는 주인공들만큼이나 그 공간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정선편 같은 경우는 그 정선이라는 옆에 수수밭이 있고 뒤에 계곡이 있는 그 집이 이서진 씨나 옥태윤 씨만큼 또 하나의 출연자라고 생각하는데 2탄 어촌편을 기획하면서 만제도라는 곳을 낙점한 뒤로 누굴 여기 모실까 고민을 했을 때 여기 여성분을 모실 수 있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일단 너무 멀고 험하고 또 거기 또 어촌의 일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뭐 승원이 형이나 혜진이 형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그 남자가 하기에도 사실은 물론 우리가 하는 게 거기 사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거의 흉내내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되고 또 겨울이라는 환경이 또 혹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성분들이 오셔서는 이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체격 조건이 좋고 어쨌든 이런 세 분을 좀 모시게 됐습니다. 네, 장근석 씨는 어떠세요? 아시아 팬들에게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셨어요? 저는 일단 제 팬들에게 혹시 방송이 나오면 보지 말라고 얘기를 얼굴이 너무 못생기게 나와서 실망할까봐 좀 그런 걱정도 있는데 사실 제일 처음 캐스팅을 받았을 때는 언제 내가 또 이런 내 인생에서의 기회 아닌 기회를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이나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체험을 해보는 간단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로 며칠씩 가서 내 손으로 이것저것 다 만들어보고 그리고 또 단절돼 있잖아요. 그 단절된 상태에서 진짜 그냥 나는 어떤 내가 나올까 그런 것도 참 많이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혼자 갔으면 정말 외롭고 좀 삐뚤어진 장근석이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저를 잘 인도해 주셨던 두 형님과 그리고 나연석 PD님 덕분에 저도 되게 그 섬 안에서 있는 시간이 이젠 되게 즐겁고 또 그 집에 다시 촬영을 하러 갈 때면 와 집이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적응을 다 빨리 하시는 걸 보고 좀 깜짝 많이 놀랐었어요. 네, 장근석 씨뿐만 아니라 세 분을 작품에서 뵈려면 팬들은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더 반가운 그런 예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받아볼게요. 네, 중간에 제가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까요? 신효정 PD님, 그 정선편에서는요 수수노예, 텃밭 브레이커, 설거지니 수많은 별명들이 막 생겨났거든요. 이번 편에서도 그런 별명, 별칭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생긴 별명들이 꽤 있는데요. 뭐 일단 장근석 씨는 장글의 장근소, 그러니까 군소라고 하는 저희가 밀고 있는 민키에 이어서 밀고 있는 새로운 생명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순수의 상징인 장군소라는 별명이 있고 그리고 저희 유해진 씨는 그 불담당이세요. 그래서 늘 그러니까 별칭이라기보단 매일 출근하시는 불. 늘 그 자리에서 불을 피우시는. 그리고 저희 여기 예고편이나 뭐 기사로도 많이 났던 것처럼 차준마 그리고 정말 요리를 잘하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저희가 아마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편집 통해서 나중에 방송으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분께 공통 질문 좀 드릴게요. 적지 않은 날을 만제도에서 보내셨거든요. 혹시나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 만제도가 그 여행지로 급부상이 될 수도 있는데 만제도에 가면 이런 걸 꼭 경험하고 이걸 꼭 먹어봐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캐기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홍합이 그렇게 맛있어요. 홍합이요. 네. 네. 근데 아까도 이제 뭐 식재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늘 쉽게 접할 수 있고 사 먹을 수 있는 어떤 식재료에 대한 고마움을 만제도 가서 느껴요. 직접 손수 캐가지고 그거를 손질을 해서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먹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득문득 감사함을 느끼는데 저는 만제도를 가면 꼭 그 홍합을 캐 보시고 드셔 보시는 거 아마 지옥과 천당을 오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돼요. 캐봐야 더 맛있게 그렇죠, 느껴지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 만제도 미역이요. 네, 미역국. 저기 만제국 하여튼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미역국을 해 먹으려고 했더니 물에 불려놓은 다음에 하지 말고 바로 그냥 넣고 최대한 오래 삶아라. 네. 그러면은 진짜 그 육수처럼 부옇게 우러나요. 예. 거기에다가 좀 아까 얘기했던 그 홍합을 같이 넣어주면요. 네. 정말 맛있어요 미역. 상상이 막 되네요. 그 뽀얀 국물이요. 네네. 네. 정말 맛있습니다. 화면으로 꼭 그 미역국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러시죠. 네. 저는 거북손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거북선이요? 네, 거북이 손이랑 똑같이 생겨서 거북손이라는 별명이 거북손. 있는데 네. 약간 조개과에 속하는 네. 것 같아요. 근데 그 바위에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네. 그거를 한번 삶으면 그냥 밤에 심심할 때 TV 보면서 먹을 수도 있고 그걸 또 무침이라든가 국을 내서 네. 먹을 수도 있고 집 앞에서 한 3분, 3, 4분 정도만 걸어가도 바위에 되게 많이 네. 붙어 있어서 서울에 있다면은 먹을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정말 많이 널려 있어서 거북선 이용한 그 심심풀이 간식으로도 저는 네. 되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일단 따야 된다는 차승원 씨의 부연 설명이 계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설명 들어보니까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는 파라다이스가 맞긴 하지만 그것을 손에 얻기까지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으셨다라는 짐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네. 예, 그 메트로의 김학철입니다. 그 PD님께 여쭤볼게요. 그 현재 촬영이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총 몇 부작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계신지랑 지금 현재는 지금 게스트 섭외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본인이 출연 의사를 밝히겠다고 하신 분이 있으시면 게스트도 얼마든지 열려 있는 건지 또 함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서진 씨랑 옥태견 씨한테 혹시 뭐 따로 연락이 온 게 있는지 또 같이 여쭐게요. 일단 게스트 전에 무슨 질문이었죠? 네, 몇 부작을 예상하고 계신지. 몇 부작? 그 총 10부작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3분의 2 정도는 촬영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마지막 3분의 1 정도 촬영을 남겨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게스트 같은 경우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워낙 멀어요. 워낙 멀고 또 백길 또 배 타고 가고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아서 정선 때처럼 그렇게 자주 손님을 모시지는 못하는데 방송으로 보시면 그래도 또 보고 싶은 즐거운 깜짝 손님들이 그래도 간혹가다 찾아오니까 그것도 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신 것 같고요. 시간도 이제 다 지체가 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세 분께 당부 말씀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프로그램을 기다리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기분으로 임했고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인사 전해주시고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신효정 PD님부터 부탁드릴까요? 삼시세끼 어촌편은요. 사실 농촌은 겨울이 되면 이제 농한기라고 그래서 쉬잖아요. 그런데 어촌은 겨울에도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만큼 또 먹을거리도 많고
그래서 이 세 분이 섬에 이번에 들어가셔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 차승원 씨 같은 경우는 주부 습진을 넘어서서 손끝이 갈라질 정도로 정말 열심히 밥을 지어주셨고, 유해진 씨는 생선을 무서워하시는데 지금은 감성돔에 도전하실 정도로 큰 성장을 하셨고, 그리고 장근석 씨는 아마 방송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도 몰랐던 장근석 씨의 모습을 많이 발견했거든요. 아, 장근석이라는 청년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정말 많은 걸 모르고 장근석을 이때까지 봐왔구나. 진짜 장근석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정도로 너무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제작진으로서는 그 모습들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그리고 삼시세끼를 재밌게 보아오셨던 분들도 더욱더 재밌게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 테니까 앞으로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승원 씨. 일단은 바쁘신 시간 가운데 이렇게 먼 길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좋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쁜 일이죠. 예, 그런 마음으로 저희도 뭐 찍었으니까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예, 그게 고스란히 느껴졌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 예,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해진 씨. 네, 벌써 시간이 꽤 됐네요. 그래서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9시 45분이 됐네요, 벌써. 예. 깨알 유머. 예. 예. 금요일 밤 9시 45분에 좀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찍으면서 되게 뭐 즐겁게 또 행복하게 찍고 있으니까요. 그게 고스란히 보여질 것 같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사실 긴장을 좀 많이 했었어요. 형들이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또 카메라가 정말 24시간 돌아가고 있는 집 안에서 생활을 한다는 게 제 자신한테도 좀 많이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불과 하루 만에 완벽하게 적응을 해서 이게 정말 촬영인지 아니면 우리가 오늘 먹고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생활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가장 솔직한 그 사람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아마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은 못생기게 나오더라도 더 깊은 내면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나 PD님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기자분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삼시세끼 어촌편은 기존의 삼시세끼 정선편하고는 분명히 다른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몰랐는데 찍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훨씬 더 어촌이라고 환경만 바뀐 게 아니라 굉장히 사실 일도 험하고 하드코어하고, 또 그 안에서 뭐 동물들 질문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 세 명이 거의 동물 수준으로 일을 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거의 뭐 다른 동물 찾아볼 필요가 없는 게 이분들이 그 정도로 훨씬 더 고생하고 또 힘들고, 또 그 안에서 그 고생하고 힘든 사이에 한 끼를 차려 먹는 또 보람이, 따뜻함이 녹아있는 프로그램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요전 삼시세끼가 시청률이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그 앞에 미생이 잘 되는 바람에 그 탄력 받아가지고 되게 잘 나왔는데, 오늘 하트 투 하트라고 그 첫방인데 그거 많이 좀 봐주십시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TVN 자급자족 라이프 삼시세끼 어촌편, 네, 1월 16일 금요일 밤 9시 45분 첫방입니다. 하트 투 하트도 오늘부터 잘 돼서 그 탄력도 받아보길 기대하겠고요. 동물처럼 일하셨다는 세 분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자님께 저희 함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5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자님들께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릴게요. 오늘 대관은 3시 30분까지 가능하니까요. 기사 마감하시는 데 참고하시고요. 오늘 행사 사진은 나눠드린 프레스킷 가장 앞짝에 적혀있는 웹하드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또 업무에 참고하시고요. 주차권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리세션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